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마을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단팥빵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고양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은 주아입니다. 고소한 목요일 1부 쏠쏠 정보통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쏠쏠 정보통신 첫 번째 소식은요. 고양 특례시가 선보이는 제19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 하이라이트 영상회가 10월 29일 토요일 메가박스 일산 벨라스타에서 열립니다. 두 번째는 2022년 일산 전통시장 혁신시장 육성 사업으로 일산 전통시장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색다른 먹거리 푸드트럭 운영과 노래 자랑이 개최되고 고양시 수공예 대표 작가들의 플리마켓도 함께 열립니다. 행사일은 10월 21일, 11월 11일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요즘 평균 수명도 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하면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말들을 달고 살죠. 고령화 시대에 정년 후에도 일하고 싶은 고령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나는 행복한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을 발간한 레크레이션 강사이면서 아파트 경비원인 장두식님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라기보다도 제가 그 경기도 네, 고양시에서 경비원을 지금 하고 있는 네. 장두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경비원 말고도 그 레크레이션 강사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봉사활동은 이제 네, 제가 우리 그 경비원을 하게 되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로 따지면은 이제 보름이라고 보름 쉬는데 네네. 쉬는 날에는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봉사 일을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기사 보니까 그 아코디언이랑 하모니카, 기타, 마술, 또 저글링, 노래 등 그 엄청나게 다채로운 실력도 가지고 계시던데 어떻게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요? 2019년에 네, 코로나가 이제 밀려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요양원이나 경로당 다니면서 또 노래 음악 봉사를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 경비원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경비원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또 이렇게 그 사회 활동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이에도 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경비원이. 그래서 음, 예, 주저하지 않고 그냥 네. 바로 경비원으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또 하게 됐네요. 아, 지금 그러시구나. 만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3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네네. 선생님, 그 모든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업무가 있잖아요. 선생님의 경비원으로서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오전 6시 정도 돼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음. 6시에 이제 그 교대를 하게 돼 있어요. 전임 네. 근무자하고 이제 출근하는 사람하고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7시쯤 되면은 또 우리 여기서는 우리 반장님 주재하에 조회 참석을 합니다. 그 음. 조회는 이제 뭐 한 10분에서 길어야 한 15분 정도 네. 그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죠. 네. 예, 그리고선 또 그 이전에 참 담당 구역에 이제 불이 그 켜졌으면은 이제 꺼야 되겠죠. 네. 날이 밝으면. 네네. 그 소등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관할 구역, 청소 구역이 있어요. 네. 그 청소 구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청소 구역을 깨끗하게 이제 빗자루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이제 낙엽을 많이 쓰는 게 또 일이에요, 음. 떨어지면은. 근데 이제 그렇구나.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일을 또 합니다. 네. 그리고 음식 쓰레기통과 또 그 음식 쓰레기를 담았던 그 비닐루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분리해 갖고 이제 버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음식 쓰레기통이 이제 열면 좀 이렇게 그렇죠. 네. 불결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조리라고 그러죠. 이게 네. 조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선 인제 부으면서 인제 이런 솔로 네. 깨끗하게 또 닦습니다. 아. 위생적으로. 또 인제 뭐 점심시간 되면은 인제 점심을 먹고 휴게 시간이 요즘에 또 있습니다, 휴게. 네. 휴게 시간에는 인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인제 쪼끔 쉰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신문을 본다든지 그런 시간, 여유적인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청소하고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날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은 야간에 또 순찰을 돕니다. 네. 한 30 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려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업무로도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 떼는 거, 그다음에 여름 제초 작업, 또 아파트에 있는 예쁜 정원수 전지 작업도 하시고, 또 겨울에는 제설 작업도 하시고, 또 입주민들의 반품 택배를 보관해주는 일들도 하신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그동안 그 경비원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혹시 그 중에서 좀 곤혹스러웠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오토바이 음식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네. 한 저녁 때쯤 돼 가지고 오토바이의 오토바이에서 나는 소리가 그때는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쵸. 야간이고 또 그런데 네. 그래서 시끄러워서 이제 배달을 하고 온 젊은 친구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네. 오토바이를 소리 안 나게 좀 끄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듣기에는 이제 기분 나쁘게 들린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이게 대놓고서 막 쌍스러운 욕을 막 하길래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런 네.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힘이 있는데 이 젊은 놈하고 한번 붙어볼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참자, 참자 해서. 음. 그리고서 참은 적이 있었어요. 경비원을 하다 보니까는 네.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예, 인격 수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요즘 경비원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 극단적인 주민 갑질은 많이 없어졌을지 몰라도 그 전반적 처우는 더 나빠졌다는 업계 평이 많아요. 혹시 선생님께서 계시는 이제 지금 환경에서 어떤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나요? 잠자는 곳이 인제 네. 쉬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인제 사실은 지하에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경비원뿐만 아니라 청소하시는 미아원이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런 아주머니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요즘에는 존칭을 해서 여사님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미아원 여사님들도 인제 뭐 이렇게 휴게 공간이 이제 우리 경비원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천장을 보면은 이렇게 성명가루가 아. 예, 토독토독토독 붙어 있어요, 네. 천장에. 네. 근데 성면가루 같은 거는 인제 좀 이렇게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많이 이렇게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이 비위생적인 곳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데서도 지금 다들 그런 환경에서 다 그냥 적응하고 10년 또 15 년, 18 년씩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네. 저도 이제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존경스러워요. 그러네요. 그 경비원으로 일하려면 그 집에서 나올 적에 그 오장육부를 싹 빼놓고 나와야 한다고, 또 과거 누렸던 지위도 나이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요.
간혹 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려고 드는 주민도 있는데 모든 주민들에게 맞추다 보면 속이 많이 썩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개월이라는 초단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경비원을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퇴직금 연차 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 후 근무 이상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경비원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당신 월급 내가 주는데 고분고분 해야지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경비원을 하시면서 혹시 입주민들에게 고마웠던 사연들이 좀 있을까요? 입주민들하고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또 지나가면서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또 인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네네. 있으세요. 예. 네. 그런 경우에 참 인사를 이렇게 받을 때 음.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아 좀 네. 우쭐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더운 여름에 인제 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음료수를 네. 가지고 오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래요. 아 예, 그렇구나. 네. 저기 심지어는 또 과일도 갖고 오시고 떡도 갖고 오시고 예, 이렇게 좀 드시라고. 네. 그럴 때는 정말 고맙죠. 그리고 또 이 경비원으로서의 어떤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지요. 음 입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하소연도 있으셨는데요. 아파트 옷 수거함이나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안 되는 물품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수거가 되지 않는 물건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가 모자라서 경비원 사비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일들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네요. 주민분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나는 행복한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을 내시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인제 이 책을 내기 전에도 인제 여러 권의 책을 좀 썼습니다. 네. 예,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인제 봉사를 하면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악기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인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노래하는 인생이라는 책을 처음 제가 썼어요. 그때가 이제 2014년인데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요양보호사 일을 또 했고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는 또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요양보호사라는 책을 또 썼어요. 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일기 형식으로 쓰면서 인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는 픽션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하나 내가 움직이고 있는 데에서 인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는 꼭 그거를 메모해 놨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쭉 정리를 또 합니다, 매일매일. 그게 인제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책이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음. 해서 또 제가 또 스피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또 스피치 학원에도 다니면서 또 연습도 하고 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제 아마 '나는 행복한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이 6번째 책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인제 그 책을 낼 때는 나는 경비원을 하지만 경비원에 들어가서 일을 직접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체험적인 일들을 놓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 음. 하나하나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혀 주면은 좋겠다 하는 거를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인제 그렇게 책을 일부러 쓰기 위해서도 제가 뛰어든 거고요. 아 예. 그러셨어요. 생활에도 보탬이 되면서도 예, 경비원에 대한 책도 좀 쓰고 해서 인제 뭐 우리가 경비원들 아저씨들을 보면은 주변에 많잖아요. 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쓰고 싶다. 그런 생각도 음. 들고 해서 겸사겸사 해서 예, 쓰게 된 겁니다. 근데 네. 너무 못 썼어요. 장도식 선생님의 나는 행복한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 내용에는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 외에도
독자들의 가슴을 덮이는 미담들도 있습니다. 동대표에게 경비원 해고 이유를 알아야겠다며 플랜카드를 내걸면서 싸운 결과 15명의 경비원이 재고용되는 사연, 또 경비원을 새로 뽑지 않고 병원에 있는 경비원이 퇴원할 때까지 주민들이 번갈아가며 근무한 사연 등 팍팍한 경비원 생활에서도 본인의 삶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장도시 선생님은 청소를 하면서도 감사하고 순찰을 돌면서도 감사하고 음식 쓰레기통을 닦으면서도 안내를 하면서도 부딪히는 일마다 감사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감사하고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고 화단에 예쁜 꽃이 피어 감사하고 나에게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돌뿌리에 발이 걸려 몸을 휘청일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외치고 싶다고 하시네요. 감사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나는 행복한 경비원입니다의 저자 장도시 선생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